삼기류교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병인월 갑인일이 되겠고 일진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할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의 용도는 본시, 작벌, 경금 같은 걸로 써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간목은 눈목과 같다. 그래서 작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자양자부하고 간목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큰 나무에서도 작은 새싹이 우물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눈목인데, 이러한 봄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초춘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려서 봄에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말씀드렸던 초춘이죠.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우는 것을 겨울이 한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물은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의 나무, 꼭
나무라고 해서 뭐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봄에 이러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움이 트고 꽃을 피워야지만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금을, 특히나 초춘이 이 노래는 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된다.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이 드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겨울에도 당연히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 원래 간목은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써서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정화도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수를 필요로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 매우 중요하고, 아무로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하고 같이 한 세트죠. 격국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용신을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길흉화복을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기구 같은 사주를 볼 수 있는 그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인한 인목 또한 양목이 되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봤으니까 이거는 비견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그걸 비견격이다라고도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견격은 공식적으로 없고요.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으로 그 오행의 임관지가 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격이라고 하는 거 걸록격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일간이 양간일 때 그 양간이 간목이니까 목이죠. 목에 임간지가 월령이라고 하면 그거는 걸록격이 된다. 예를 들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병화와 무토는 같이 움직이니까 병화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무토가 4에 화토가 여기가 공이 임관지가 되니까 병화가 4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임수는 해월에 태어났을 때 또는 경금은 언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고, 일간이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무토는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고요. 만약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식신격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 정리하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격은 걸록격하고 식신격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어떤 것이든 간에 일간이 좀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왕하면 관사를 용신으로 취용한다라고 하고, 또 간목을 설명할 때 제가 간목은 왕하면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했지만, 인월의 간목은 마치 봄의 나무의 새싹 이걸 갖다가
그 새싹이 트는 것과 같기 때문에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 해서 적천수의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아라고 하죠. 새싹이라고 하는 봄에 이제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데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새싹이 돋는데 뭐가 그렇죠. 뭐 서리가 내린다거나 뭐 눈이 다시 온다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지게 되면 새싹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인월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병화를 취용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봄의 나무가 새싹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월에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은 봄에 춘한이라고 하죠.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를 먼저 취용해서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는 아주 좋은 길신이 될 수 있겠다. 더 중요한 것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개수를 취용하다가 해서 병후개라고 해서 먼저는 병화, 나중에는 개수를 취용하는 것이 정법인데, 자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인월에 목이 왕하다라고 했죠.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또 봤습니다. 갑인일주죠. 이거 목이 굉장히 왕해지고 또 간여지동도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뭐 여자 같은 경우 배우자 덕이 없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꼭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배우자 덕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목이 더 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식신격으로 볼까요? 걸록격으로 볼까요? 걸록격이죠. 당연히 걸록격에 요거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한다라고 보지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뭐가 문제죠? 이거 굉장히 봄에 나무가 왕한데 병화 있으면 기후 자체는 이제 따뜻해져 있다라고 보지만 가뭄이 들었다. 봄에 여러분 물이 없으면 논농사, 밭농사 같은 거 짓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연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을 하나들 얻었습니다. 이 지는 어떤 토입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죠. 축토와 어떤 또 지금 말하는 진토는 습토에서 물기 개수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간목에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이 진중개수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물론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운이 금순으로 갈 때는 뭐 이 하나만 있어도 크게 문제 될 바는 아니지만은 운으로 태어나서 운이 목화운으로 갈 때는 진중개수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운이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를 보게 되면 진중 개수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요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수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도 좋고 금수운으로 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갑자시라든가 을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을해시가 갑자시는 을해시가 되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도 나쁘지 않지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기 이것도 어떤 분들도 을목이 있으니까 등락해갑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거 등락해갑이 돼서 좋은 게 아니고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을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락해갑이 되지 않습니다. 등락해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간이 을목이고 을목일간이 신약할 때 간목을 보면 등락해갑이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일간도 간목에다 을목 보면 당연히 이건 좋을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인시가 있습니다. 병인시, 정묘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만약에 진토만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곡직인수격으로 이렇게 전환격이 되겠죠. 곡직인수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곡직인수격이라든가 전환격, 종격, 합합격 등등은 이론상 있다 생각하고요. 거의 다 그냥 내격으로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이 굉장히 강하고 화도 있기 때문에 화도 충분하게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금을 봐서는 안 되고 물이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좀 건조해진 이 사주 국세를 좀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목화운과는 안 되겠고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묘시 마찬가지 되겠고요. 기사시, 경오시, 특히 이제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기가 부족한 사주, 경오시도 마찬가지겠죠. 신미시도 마찬가지겠고,
경우시가 되게 되면 인오 화국 뜻이처럼 화가 굉장히 세력을 얻는 겁니다. 간목으로 경금에서 간목을 억제한다라고 보지만은 이거 경금이 간목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화국의 경금 입장에서 칠살이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은 경금이 맥을 못 주죠. 아무리 진토가 경금을 생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서 금수운 특히는 이제 수가 살아나서 이거 물론 이제 화를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 이거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절대 만나선 안 되는 생시가 하나 있죠. 임신시가 되겠습니다. 임신시가 되면 역시나 인신상충이 되죠. 왕자, 충세, 쇠자,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이거는 목금수운이든 목화운이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금을 보고 수를 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당연히 이거는 목화운으로 행해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간요지동이라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남녀 불문하고, 요즘 같은 경우 사회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좀 신왕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하면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돋담배가 큰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잘 자란 파도 막 다 겪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왕한 일간을 어떻게 기를 발산하느냐 또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일간이 너무 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남녀 불문하고 저는 신왕한 사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통제 장치는 당연히 있어줘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